오히려 그때보다 더 모공이 커지고 블랙헤드는 더 왕성하게 막 30대 되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처집니다. 모공은 처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모공을 쥐어짜듯이 압출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헤드랑 피지 제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집에서 잘못 제거하면 모공이 더 커지고 나중엔 탄력이 처져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찍게 된 이유가 제가 20대 남자 후반 고객님을 여름에 여드름 관리로 관리를 해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매끈매끈하게 예쁘게 관리를 해드렸는데 겨울에 다시 방문을 해주셨을 때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모공이 커지고 블랙헤드는 더 왕성하게 막 튀어 올라오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모공이 처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홈케어가 꼭꼭 필요하고 이걸 정말 잘 지켜주시라 라는 의미에서 그 루틴을 잘 말씀을 드렸고 제품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한 달 뒤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그전보다 피지량이 줄고 블랙헤드, 그 솟아올라왔던 그 블랙헤드랑 피지가 정말 많이 가라앉았다는 전보다 튀어 올라오지 않는다는 그 간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블랙헤드랑 피지는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이 모공 속에 피지가 쌓이면서 나중에 산화되어 굳거든요. 그러면 그게 각질층에서 막혀서 나오지 못하고 이게 점점점 시커멓게 변하는 게 이제 블랙헤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모공 속에서 굉장히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세게 압축을 하게 되면 그게 압축해서 뽕 하고 올라온 그 자리, 그 빈 모공 그 구멍 자리에 오히려 유분기가 더 많이 생겨서 전보다 더 유분이 폭발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모공이 더 커져서 이렇게 모공이 전보다 더 커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고 한 30대 되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처집니다. 모공은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 커진 모공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계속 화농성 여드름과 씨름을 하며 살았던 여자거든요. 어땠겠어요? 이 화농성 여드름은 짜면 짤수록 모공에 흉터가 생깁니다. 제가 진작에 홈케어나 모공이 커지지 않도록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은 피부 상태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남자 고객님들도 그리고 지금 저희 샵에 방문 주신 많은 고객님들도 아직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지금보다 더 늦기 전에 모공을 지키는 그 루틴, 블랙헤드를 아주 부드럽게 녹여서 연화시켜서 쉽게 제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랙헤드나 피지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루틴, 전체적인 루틴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샵에서는 요 보떼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이고 초보자가 쓰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쉽게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소 세범 소프너를 추천드립니다. 요걸 고객님께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너무 사용하기 편하다고 그리고 가격대도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런 피지 연화제는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클렌징부터 그리고 피지 연화 그리고 수분 진정까지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실제 지성 피부나 수부지 피부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로션, 클렌징 밀크 이런 제품들로 데일리로 매일 써주셔야지 그나마 이 올라오는 유분을 조금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거한 날은 특히 더 수분과 쿨링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산성 클렌징 오일 쓰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기름을 기름으로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롤링하시고 자극 없이 1분에서 3분 정도 안에 마무리를 꼭 해주세요. 제가 쓰는 클렌징 오일은 물을 묻혔을 때 클렌징 폼이 돼서 이중 세안이 자체적으로 됩니다. 클렌징은 여러 번 물 세안을 하셔서 깨끗하게 지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일소 세범 소프트너를 코에다가 발라줄 건데요.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콩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화장솜 같은 거를 같이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족하면 액체를 조금 더 부어서 콩 모양에 맞게끔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집에서 쓰시기 편한 제품이긴 하지만 아예 자극이 없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나 혹은 예민한 부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부위가 좀 건조해질 수 있어서 토너로 이렇게 가볍게 좀 발라줬고요. 15분 정도 방치하고 이렇게 떼면 모공 속에 숨어있던 피지들이 볼록볼록 빼끔빼끔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제가 일소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스크러버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요. 영상 촬영한 날 스크러버를 샵에 놓고 와서 집에 있는 이 여드름 압출 스틱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피지를 제거할 때는 절대로 모공을 쥐어 짜듯이 압출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위로 올라온 피지들만 살짝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요게 없으시면 면봉으로 하셔도 돼요. 코 부위 피지 제거를 했으면 턱 밑이나 미간 쪽, 의외로 요 미간 쪽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요 미간 쪽도 제거를 해주시면 매끈한 피부가 되실 거예요. 피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네요. 피지 제거가 끝나면 피지 연화제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토너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볍게 세안을 해주셔도 되고요. 피지를 제거했으면 빠르게 수분 충전을 해줘야 돼요. 피지가 나온 그 자리에 바로 수분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유분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피지나 블랙헤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수분을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웰라쥬 수분 앰플을 사용을 했고요.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죠. 바르는 즉시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지는 제품입니다. 각 잡고 관리하는 날이니까 수분까지 충전을 했으면 이제 이 수분을 따라가지 않게 피부 속에 깊게 스며들게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열감을 낮춰줄 수 있는 모델링 팩을 합니다. 바쁘면 코에만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수분 관리도 같이 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 앰플을 듬뿍 바르고 모델링 팩을 올려줍니다. 저는 수분 앰플만 바르고 모델링 팩을 했지만 알로에 젤이나 수분크림 같은 거를 조금 더 레이어드해서 모델링 팩을 올려주면 훨씬 더 촉촉하게 진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피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모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공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모공이 늘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모델링 팩까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델링 팩 한지 1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모델링 팩을 가볍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제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또 토너로 이렇게 제거를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가까이서 보실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매끈매끈해졌죠? 화장을 하면 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오돌도돌한 느낌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시 스킨케어 단계가 남아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수분, 무조건 수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모공 속 깊숙이 수궁을 겹겹이 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스킨케어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로 데일리 관리를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만 피지 관리를 해보세요. 정말 매끈매끈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